근데 좀 그 우리 민 박사님, 제가 5월 달에 만났을 때 말씀이 우리 이태영 박사님하고 오로라 보러 가려고 네. 예약을 해놨는데 네. 못 가게 됐다고. 네. 오로라 보고 싶으셨어요? 네, 저 보고 네, 싶어요. 그때 어떤 생각으로? 사실은 이태영 박사님이 가끔씩 네.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셨어요. 자랑질을 아. 하죠 제가. 네, 근데 그 빛이 보통 볼 수 있는 빛이 아니에요. 어디서도. 아,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는 빛. 근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색깔. 그 컬러가 너무너무 이뻤어요. 그리고 그 움직임이 그 오로라의 움직임을 영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때. 근데 그게 너무나 저한테는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색상 너무너무 어떻게 해서 그런 색상이 나오나요? 그 질문의 요지는 오로라의 색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우선 첫 번째 궁금한 게 있어. 예, 예. 근데 왜 남쪽으로는 안 가고 왜 캐나다 북쪽으로만 가죠? 이게 자. 오로라는 북극에만 있나요? 오로라는 남극과 북극이 똑같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로라 보리알리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북극의 오로라고, 네. 오로라 오스트랄리스라고 하는 게 남극의 오로라인데, 아. 왜냐면 이게 지구의 오로라는 자기장 때문에 생기는 건데. 오스트랄리스. 음. 그 오스트라가 그게 남쪽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보면 그게 남쪽이거든요. 예. 어. 또 아시는 말씀 네.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선 짚고 넘어가. 원래 오로라는 말을 만든 게 이제 네. 이탈리아에서 갈릴레이가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예. 네. 이탈리아의 위도가 40m 정도 돼요. 네. 우리보다 조금 위인데 네. 거기에서 오로라 사실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 오로라가 있는 자기장 때문인데, 자극이 과거에는, 지금은 캐나다 쪽에서 이제 캐나다 쪽에 있다가 이제 시베리아 쪽 넘어오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북쪽에서 오로라가 보였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오로라는 색깔이 틀린데 맨 위에 보이는 게 붉은색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 오로라는 그렇죠. 제일 이렇게 위에. 자 보세요. 그럼 무지개는? 뭐가요? 빨주노초 파란 모잖아, 그거는. 그게 위에 있는 게 빨강색이에요? 밑에 있는 게 그 빨강, 각도의 무지개. 문제인 자. 거예요. 프리즘. 꺾일 프리즘. 때 꺾일 때. 빨주노초 파란보 중에서 어디가 많이 꺾이느냐? 어디가 많이 꺾여요? 빨주노초 파남. 자, 기본적으로 이제 보가 안에 있나? 뭐, 이게 많이 꺾이는 거예요.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절이라는 건 굴절이 있는데 어. 빛이 조그만 걸 통과해서 퍼지면 네. 빨간색이 제일 많이 퍼져요. 예? 그래서 그럼 많이 퍼지면 얘가 덜 근데 핀다는 그렇죠. 이게 꺾이는 거는 반대예요. 그래서 빨간색이 제일 조금 꺾여요. 그래서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란보, 조금 꺾이는 게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이게 천문학 맞아? 아니 양 박사 먹고서 이게 별거 다 하네. 자, 아무튼 빛이 굴절될 때는 네. 프리즘을 통과하면 제일 조금 꺾이는 것이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네. 빨주노초 파란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어차피 얘기한 김에 그 달 보면 달 주변으로 가까이 이렇게 둥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구름 같은 거에 자그마한 물 같은 알갱이 사이를 통해서 이제 달빛이 이렇게 통과돼서 나오는 건데, 달무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달물이 길게 나오는 거고 네. 그 주변에 얇게 나오는 거거든요. 둥그렇게. 그거를 달빛 코로나라고 해요. 코로나. 그래요. 코로나가 왕관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예. 맞아요. 예, 그래서 또 맞다는 소리 하시네. 네, 하세요. 네. 그래서 달빛 코로나라고 하는데, 코로나 무섭죠. 근데 그것을 보면 그건 회절이에요. 회절은 바깥쪽으로 갈수록 빨간색이에요. 많이 퍼져가지고. 그 작은 구멍을 통과해서 퍼질 때는 네. 파장이 긴 붉은색이 많이 퍼지고, 아. 그래서 바깥에서부터 빨주노초 파란보로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이 무지개같이 프리즘을 통과해서 꺾이는 것들은 빨간색이 가서 조금 꺾여가지고 빨주노초 파란보 되는 거고. 근데 달빛의 코로나는 굉장히 예쁜 개념이고 왕관의 개념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요즘 고생하는 코로나는 왜 그 바이러스에다가 그 이쁜 이름을 그 줬어요? 바이러스 모양이 왕관처럼 생겼다고 하잖아요. 아니 근데 글쎄 그래도 근데 우리한테 그건 해를 끼치는 거. 근데 거기 가서 얘기해요. 지금 이게 결심해 널 이야기하는 자꾸. 그래서 맞아. 어쨌든 그러니까 얘기는 뭐예요? 오로라. 오로라가 제일 위에가 붉은색이야. 왜 그런지 나중에 제일 위가 얘기하고. 붉은색. 붉은색인데, 자 여기 보세요. 저 고위도 쪽에서 가까운 지에서 위에 붉은색 섭쭉 있단 말이야. 네. 그러면 갈래기 하는 데는 이 밑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볼 때는 제일 위가 보이겠지. 그래서 갈래기 살던 위도 40m 중에서 위에만 보여서 붉은색만 보인 거예요. 네. 그래서 갈릴레이는 그래서 붉은색 오로라만 그렇지. 보고 살았다. 붉은색 보니까 북쪽 하늘에
붉은색 기운이 도는 거야. 그래서 아. 붉은색이 새벽에 오는 것 같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름 붙인 것은 오로라 보리알리스라고 붙인 거야. 아. 북쪽 하늘의 오로라. 오로라가 무슨 신이에요? 여신. 새벽의 여신이잖아. 그 아. 오로라가 새벽의 여신이기 때문에 아. 북쪽 하늘에 붉은 기운이 돌아가지고 아. 북쪽 하늘에 새벽이 온다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오로라 보리알리스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레이는 그걸 몰랐던 그렇지. 거네. 갈릴레이는 제대로 오로라를 보지를 못한 사람이야. 아. 갈릴레이는 저기 북극 지방에 가본 적도 없어. 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고문 보면 북쪽 하늘에 적기라고 해서 붉은 기운이 나타났다고 네. 하거든요. 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여행을 하다 보니까 남반구로 간 사람들 보니까 거기에도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얘는 보리알리스니까 얘는 오스트랄리스 했는데 그래서 다 떼어버리자 아. 해가지고 오로라가 된 거고 아. 실제로 오로라는 북극 가서 보는 것보다 유도 한 6, 70도 정도 이게 자기장이 이렇게 올라와서 거기에 땅으로 나와서 오로라가 보이는 위치가 지상 한 100km에서 200km 사이거든요. 거기 사이에서 이제 아. 생기는 거기 때문에 주로 한 유도 6, 70도에서 잘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색깔 얘기를 먼저 한번 하고 네. 그러니까 오로라는 태양에서 나오는 입자들에 의한 맞는데 네. 태양은 거대한 수소폭탄이라 그랬잖아요. 네. 수소폭탄이 뻥뻥 터지니까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방사능 물질이 날라온단 말이야. 고에너지 입자들이. 이런 입자들이 지구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 닿으면 우리 다 죽을 거예요. 근데 우리 살아있다는 건 뭔가 막아주고 있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예. 그래서 알파, 베타는 입자란 말이에요. 예. 전기를 띠고 있다.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어. 알파는 핵이고 플러스고 어. 베타는 전자 마이너스고 예. 감마선부터 빛인데 어. 자기장은 감마선을 못 막아요. 빛이니까 전기를 띠고 있는 알파 베타를 갖다가 이 막는데 대부분이 베타 전자들이에요. 아. 전자들이 들어오는데 지구의 자기장이 이렇게 도란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네. 도란 모양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오다가 걸린 거야. 걸리다가 결국 거기서 극지방을 따라오는데 이것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데 극지방에 오다가 지상 한 200km 정도 오면 공기들이 있는 거죠. 쌩 날아오던 놈들이 공기를 만나니까 때리는 거야. 자, 누가 날 때리고 지나갔어. 아. 기분 좋아 나빠? 나빠. 기분 나쁘죠. 얼굴 빨개지겠지. 네. 그럼 어떻게 화풀이해요? 자, 내가 누군가 날 때리고 도망갔어. 화풀이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풀어야 돼. 자, 우리 역시 밀면 안 되겠다. 권 박사님, 누가 때리고 지나갔어. 어떻게 풀어야 될 거야, 이거를? 야, 일로 와. 그러니까 결국은 옆에 아무도 없어. 자기를 때려? 그러니까 이거지. 결국은 옆에 아무도 이거 없으면 쳐.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면 풀려. 근데 누가 옆에 있으면 때려. 때려야지.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지상 한 200km 이상에서는 별거 없어. 그러니까 이놈들이 땅 때리고 지나가는 거야. 그 위에는 산소 원자들이 많거든. 산소 원자들은 어느새 치고 도망갔단 말이야. 전자가 점점 작잖아. 어디지도 없어. 그러니까 에이씨 시간이 한 1, 2분 지나면서 에너지 뱉어내야 돼요. 아. 그때 나오는 게 붉은 빛이야. 근데 지상 한 200km 밑으로 내려오면 입자는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그렇죠. 부딪히고 나서 열받은 이 산소들이 열을 풀기 전에 옆에 놈하고 또 부딪히는 거야. 그러면 자 때린 놈이 까니면 또 까면 더 아프지. 그럼 더 피가 나는데 더 그렇게. 더 센 빛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붉은색보다 센 빛이니까 푸른 빛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좀 더 내려오면 이번엔 산소뿐만 아니라 질소가 있고 막 하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한 100km 정도 내려와서 받는 것이 이제 보라색이야. 그러니까 분홍빛 같은 것들. 아. 그래서 분홍빛 오로라가 보이면 완전히 다 봤다는 건데 100km 이하로 내려오면 그때는 워낙 입자들이 많아지니까 그럴 시간이 없어. 헐해져. 그러니까 애들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 전에 다 막히니까. 근데 거기 그 색깔 얘기 나올 때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평상시에. 여기부터 먼저 여기. 아, 예. 분홍빛. 분홍빛 오로라를 보면 다 보는 거야. 그렇지. 이게 두 가지 오로라는 색깔하고 그다음에 움직임, 활동석. 근데 한 가지 더. 그러니까 태양에서 오는 입자들이 아무리 많이 온다고 해봤자 오로라는 막 춤을 춰요. 맞아. 춤을 추는. 하지 말래요. 한 번도 본 적도 없으면. 네, 아니 동영상을 보내주셨잖아요. 춤추는 라이브를 봤잖아, 라이브를. 라이브. 그러니까 이 오로라는 태양에서 오는 입자들을 위해서 막 빛들이 춤을 추는 건데 그냥 오는 것들이 그렇게 올 수가 없어. 제가 아무리 여기서 태양에서 오는 입자들이 많다고 해봤자 제가 침을 튄다고 해봤자 그 정도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자 여기 태양이 있어요, 지구가 있어요. 여기 오는 입자가 들어온다고 하잖아. 들어오는 건 낮이야. 오로라는 밤에 보이잖아. 태양에서 오는 게 들어오는 게 대부분 다 태양광이 낮으니까. 그래서 오로라가 제대로 보려면 이것이 오는 입자들끼리 자 여기서
지구예요. 막 태양에서 날아와. 이거 지구자기장으로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는 놈들은 몇 개 없어. 낮 부분은 보이지도 않고 이게 많아지면 자기장을 뒤로 밀어요. 밀려가지고 여기서 지구보다 훨씬 멀리 있는 약 10만 킬로 정도 뒤에서 이 밀리는 자기장들이 합쳐져요. 아. 그럼 여기서 뻥 터져가지고 다 뒤에서 오는 거야. 아.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입자들이 뒤로 쭉 모였다가 한번 침 모아서 뱉는 것처럼 뒤에서 짱빵 이게 오로라 스톰이라고 해가지고 아. 막 춤추는 거거든요. 아. 그냥 오는 것들은 밋밋한데 아. 그래서 그렇지 한번 가서 빵 터져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오면 이제 그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만 킬로 날아오는데 1분 30초밖에 안 아, 걸려요. 10만 킬로 바깥으로 갔다가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1분 30초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늘보다 보면 올라보면 이게요. 그래서 좋은 가이드를 데리고 가면 안내자를 데리고 가면 딱 보면 터질 줄 알아. 아. 하늘을 보다 보면 여기서 밀리는 게 보이거든. 밀리는 거 보면 하늘에서 보면 밋밋한 것들이 점점 하다가 점점 남쪽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빵 터지면 하늘에서 빛이 막 이렇게 해서 오로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활동성, 움직임. 그 다음에 만지는 색깔. 아. 그래서 근데 네. 이게 저 색깔인데 이게 우리 이게 프로그램이 우문현답이잖아요. 또 오면을 줘야지. 제가 제일 그 궁금한 게 있어요 평상시에. 네. 아까 우리 동양에서 본 별자리가 다르고 서양에서 본 별자리가 다르다고 그러는데 이 무지개나 오로라 색깔이요. 왜 우리나라 선조들은 오색영롱한 빛깔을 봤다 그러는데 왜 김수철은 7색깔 무지개라 그러냐고요. 오색영롱한 거하고 7색깔 무지개가 몇 색깔 그리고 오로라는 몇 색깔이에요? 아니 지금 대본에도 없고 왜 갑자기 왜 옷에 영롱한 말이 왜 나와? 그거 없잖아. 이게 갑자기 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색깔이 딱 나오니까 나 평상시에 궁금해서 7색깔이냐 5색깔이냐 5색영롱이냐 7색깔이냐. 근데 사실 뭐냐면 이건 천문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빨주 노초 파란 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일 때 가장 파장이 짧은 쪽은 파란 보라색이잖아요. 보라색. 근데 보라색이 거의 없어요. 빛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자외선이 나.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빛이 자체가 우리가 사실 프로즘 무지갯빛 보더라도 보라색 거의 안 보여요. 빨주 노초 파남 정도에서 끝나요 거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늘도 그렇잖아. 파장이 짧은 빛이 공기와 부딪혀가지고 산란되는 것이 이제 하늘이 파란 건데 그럼 제일 짧은 것이 보라색인데 왜 보라색이 아니라 하늘이 파란색이냐. 그러니까 빨주 노초 파남 보중에서 파란색 넘어에 있는 빛들은 얼마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7빛깔 무지개나 네. 오색영롱한 거나 다 똑같다. 결국은 관측자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굳이 과학한다고 해서 7개 다 따질 것이 아니라 그냥 볼 때는 밤하늘의 별이 셀 수 없으면 만든 뭐해. 내가 도시에 살다 보니까 몇 개 안 보여. 보이는 것대로 얘기하는 게 있어. 몰라요. 지금 갑자기 대본에도 없던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오문이. 빨리 넘어갈게요. 자 여기 그양이 색깔 나오니까 이제 별이 빛나는 밤에 그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작품을? 아이 저는 뭐 제가 별변을 봐요 안 뵙겠습니까? 저는 매니아죠 그. 예. 저는 그 그것처럼 뉴욕에 간 모마에 별이 빛나는 밤이 네. 딱 있는데 근데 그때는 제가 그 별이 빛나는 밤에 달이 있는 걸 몰랐어요. 이번에 하다 보니까 별이 빛나는 밤에 달이 제일 크게 그려져 있더라고. 그래서 이 별이 빛나는 밤에 나오는 달의 정체는 뭐예요? 자 기본적으로 사실 언제 뜬다예요? 자 그걸 알게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그 신림복의 월화적인 그림을 가지고 달 모양 가지고 시간을 하는 거 아주 자랑 한번 했어요. 그걸 했는데 그 신림복의 월화적인 그림 가지고 달 이야기 하니까 일부 천문학자들이 달 모양 달의 그 공률이 이상하다는 거 가지고 저한테 시비를 많이 걸었거든요. 그런데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에 나오는 달은 공률이 정말 이상하거든요. 이게 무슨 그죠? 달처럼도 안 보여. 네. 근데 그냥 달이래. 동그란 거예요. 그렇지. 거의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뭐 표창이나 이거 근데 아무튼 달이에요. 근데 달은 이 볼록한 방향에 따라서 시간이 틀려지거든요. 달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뭐가 있어서 보이는 거예요? 빛을 반사해서. 해가 있어서 보이는 해가 거죠. 있어서. 그래서 달의 볼록한 쪽에는 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볼 때 달이나 해는 남쪽에서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우리 북반구에 있다 보니까 해가 제일 높이 뜨고 달이 제일 높이 떴을 때를 남중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 달을 남쪽이라고 달이 있는 곳은 남쪽이라고 생각하면
왼쪽과 오른쪽이 방향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많이 설명할 때 이제 한반도 지도를 보여주면서 제일 남쪽에 있는 섬이 제주도잖아요. 우리가 서울이라든가 한반도에서 제주도를 바라본다라고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의 왼쪽이 동해안일까요? 오른쪽이 동해안일까요? 제주도에 여기서 왼쪽. 왼쪽이죠. 왼쪽이죠. 지도를 놓고 우리가 위에서 보면. 그럼 자 이제부터 달을 봤을 때 왼쪽이 동쪽이에요. 오른쪽이 서쪽이에요. 그러면 남쪽을 보니까. 그럼 남쪽을 보니까 중요한 거네. 달이 남쪽에 있으니까 해도 남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자 왼쪽으로 볼록한 달은 왼쪽, 동쪽에 해가 있다는 거예요. 볼록한 쪽에 해가 있다는 그럼 거니까. 아침이네. 그렇죠. 동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동쪽에 해는 뜨니까 아침 새벽달이라는 거죠. 저 처음 이해했어요. 그동안은 여러 번 설명하고 그림 없이 말로만 설명을 한다는 게 나도 참 대단하다. 그런데도 이해가 쏙쏙 돼요. 그지. 예. 아 듣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네. 자 아무튼 오른쪽으로 볼록하다는 것은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이니까 예. 뭐예요? 서쪽이죠. 오른쪽에 해가 있다는 거니까 저녁이라 이거죠. 제일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남쪽을 보고 그렇지. 있어서. 그래서 달이 있든 행성도 마찬가지야. 다 남중에 있다라고 하잖아. 우리는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태양이든 달이든 행성이든 다 남쪽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해와 달과 행성을 기준으로 왼쪽이 더 동쪽, 오른쪽이 더 서쪽이다. 오케이? 저는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호주에 가서 반달을 봤어요. 상현달. 근데 그게 완전히 바뀌어요. 그렇죠. 우리는 오른손 쪽이 이렇게 돼 있는데 네. 호주에서는 상현이 이게 상현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호주에서는 정말 신기해요. 우리는 남중한다라고 하지만 호주가 북중하거든요. 북중한다. 그렇지. 네. 우리가 치면은 물구나무 서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거기서는 맞아요. 저녁달이 왼쪽, 네. 새벽달이 오른쪽. 네. 제가 별 볼 때 가장 좋아했던 장소가 호주하고 몽골이기 때문에. 아, 네. 근데 네. 그 낮에 나온 반달을 보면 이게 색깔이 하얘요. 자, 그 반달이 왜 걔는 하얀색이에요? 자 기본 달하고 개라고 하는 그거 참 달님한테 자 혼나요. 혼나요 달님한테. 그분은 왜? 자 별은 멀리 있어도 괜찮지만 달은 가까이 있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기본적으로 달이 보이는 이유는 해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낮과 밤은 지구의 문제예요. 달의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햇빛이 달에 비쳐요. 근데 지구에서 볼 때 지구의 낮에 있는 사람이 보면 하얗게 보이고 지구의 밤에 있는 사람이 보면 노랗게 보여요. 달은 똑같아요. 자, 일단 달이 보이는 건 해 때문이기 때문에 해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해는 노란색 별이에요. 자, 별마다 색깔이 틀리다 그랬죠. 온도 때문에. 네. 태양의 표면 온도는 한 6,000도쯤 되는 노란색 별이에요. 노란색 별빛을 받은 달은 노랗게 보이는 게 약간 연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밤에는 깜깜하니까 달빛이 그대로 보여요. 근데 낮에는 달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파란 하늘이 있잖아요. 그래서 색은 칠할수록 검은색이 되지만 빛은 섞을수록 하얀색이 된다. 그래서 파란 하늘 커튼 너머에 노란 달빛이 있기 때문에 섞여서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understand? 네. 오케이. 네, 오늘 너무나 명쾌해요, 명쾌. 참 오늘 굉장히 시험 보는 것 같아. 가끔 없는 질문 한 번 하면. 그런데 예. 제가 좀 원래 궁금한 게 좀 많잖아요. 오늘 하루 가시면 안 되겠다. 출연료 한번 더 주셔야 될 것 같아. 자, 말씀하세요. 달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나요? 역시 또 우문이시네. 자, 제가 이제 일반인들한테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여름에 강의할 때 많이 하는 게 네. 여름에 왜 더울까요? 라고 물어봐요. 자, 어차피 천문학을 안 하셨으니까 두 분 다 일반이랑 똑같은 입장에서 자, 예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대답하시면 돼요. 여름에 왜 더울까요? 여름에 왜 태양이 가까이 있어서? 온도가 낮아서. 태양 고도가 낮아서. 여름에 태양 고도가 낮아요? 몰라요. 참, 제가 참 그래요. 뭐 수학 박사님이고 과학관 박사님이지 뭐 참. 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80~90%가 대답하시는 게 대답이 뭐냐면 태양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여름일 때 남반구는 겨울이잖아. 가깝다면 왜 남반구는 겨울일까 이거죠. 자, 거기는 태양 지구가 가려서. 뒷부분이니까. 뒷부분이니까. 자. 반대편. 왜 반대예요? 태양 우리가 났을 때 호주도 낮이에요. 우리가 났을 때 호주도 거의 시청 1시간 차이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도 있어요. 이쪽하고 서쪽하고. 우리가 낮에 오는 낮이에요. 반대쪽이 아니에요. 자 뭐냐면 태양은 불이에요. 지구죠. 네. 위에가 북쪽이에요. 우리는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네. 이게 23.5도. 여름에는 불 쪽으로 고개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네. 북반구가. 그럼 태양이 불이 가까이 들이미니까 태양이 높이 뜬단 말이야. 네. 태양이 높이 뜨니까 일사량이 많아져요. 낮게 떠 비치는 것보다 이게 더
많으니까 아. 일수량도 많아지고 낮이 길어지잖아. 근데 6개월 지나서 이렇게 가가지고 북반구가 태양에서 고개를 돌려버리면 남반구가 태양 쪽에 고개를 들이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는 그래서 결국은 여름에 더운 이유는 거리가 아니라 지구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배울 때 계절의 변화를 배우잖아요. 네네. 근데 계절이 변하는 이유는 하고 물어보면 지축이 기울어서요 지축이 하는데 기울어서, 네. 여름에 왜 더워요 하고 물으면 거리 때문에 같은 말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거리로 치면 지구와 태양이 제일 가까워졌을 때가 1월 달이에요. 1월 초. 오. 그리고 7월이 제일 멀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남반구가 여름일 때 더 거리가 가깝다는 거야. 그래서 평균 기온을 치면 남반구와 북반구보다 좀 더 더워요. 아. 예.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뭐 질문 뭐 재미난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응. 근데 저는 이제 이제 끝날 때도 다 됐는데 제가 한 마디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 항상 평소에 궁금했던 건데요. 뭘 궁금한 게 많아요. 많아요. 전 많이 빠르다 보니까 오늘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너무 그- 좋았어요. 배고파 죽겠네. 달에 예. 달에 아폴로 우주선들이 갔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햄버거를 먹겠다고 딱 뜯었다가 놓고 왔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요번에 이제 다시 2024년도에 이제 달에 간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가서 그 햄버거를 찾았다면 얘가 상했을까요? 먹어도 될까요? 아 이게 지금 박사님이 하는 질문 맞죠? 네. 맞죠? 네. 달에 산소가 없으니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달에서 네. 어디서 햄버거를 먹어요? 산소가 없는데 공기도 없는데 우주복 입고 먹었을까요? 우주선 안에서 먹었을까요? 자 일단 우주선 안에서 먹었다 그러면은 사람이 그러니까 달에는 당연히 산소가 없죠. 공기가 없으니까. 자 오늘 아침에 방송 나왔죠. 미국 나사에서 발표했죠. 달에 물이 엄청 많이 발견됐다. 몰랐어요. 어제까지 나사가 엠바고 걸고 오늘 네. 아침에 발표했습니다. 과거에는 달의 물이 극지역에만 다른 지구랑 지구랑 세다 보니까 똑바로 서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달로 치면 지구가 조직의 두목이야. 네. 그러니까 차를 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른 지구를 돌 때 동주기 자전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모습만 보여야 돼요. 고개를 돌릴만 하면 지구의 중력이 당기니까. 아. 그래서 지구와 달과기뿐만 아니라 목성에 있는 이오, 에어로파, 가리비드, 칼스토 이런 위성들 다 큰 천체 앞에 있는 작은 위성들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동주기 자전을 해요. 태양계에서 제일 앞쪽에 있는 수성도 똑바로 서서 돌아요. 아. 그래서 거의 똑바로 서서 도는데 고마운 거예요 그럼 지구한테? 달이? 복종을 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고마우니까 일단 왕초가 딱 앞에 있으니까 그렇지. 그 앞에 딱 서 보호해 있는 주는 거지. 거야. 어쨌든 그러니까 보호를 근데 해주는 지구만 거야. 해도 세 번째 줄에 서 있으니까 약간 삐딱. 그렇지. 저기 있는 천왕성 누워서 도는데 근데 아무튼간에 얘기하는 점은 뭐냐면 다른 똑바로 서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양쪽의 극지방에 네. 움푹 파여 있는 크레이터라고 하죠. 네. 거기에는 햇빛이 안 들 수 있다는 거야 원래가. 그죠? 똑바로 서 있으니까 해가 여기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요번에 아르테미스 계획에 2024년에 가려는 게 물이 있는 곳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남극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얼음을 녹이면 마실 수도 있고 녹여서 분해시키면 산소도 얻을 수 산소도 있으니까. 나오겠죠? 예, 그래서 그런데 오늘 발표한 게 뭐냐 하니까 실제로 얼음이 있는 곳이 여기만이 아니더라. 최소한 위도 80도 위로는 많다는 거야 있을 수 그게. 있다. 얼음들이 여기저기에 똑바로 서 있는 햇빛이 안 나는 곳들이 있는데 그 면적이 한반도의 2배 정도 된다 이거야. 오. 근데 그것만 발표한 게 아니라 그게만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위도 80도 이상의 한반도 정도 한반도의 2배 정도 되는 곳에 2배 정도 되는 그런 얼어있는 얼음들이 있고 면적이 그리고 밝은데 햇빛이 드는 곳에서도 물이 있다는 거야. 어떻게 했냐면 흙에 토양을 갖다 조사했더니 저기서 조사했더니 토양의 1평방미터 그 정도 토양에 2컵 정도 330ml 정도의 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보다 100배 이상 많다는 거예요. 오, 달에요. 물이 그러니까 네. 사하라 사막에 있는 모래에 흙에 있는 함유된 물보다 달에 있는 흙에 밝은 곳에 낮에는 200~300도가 되고 밤에는 영하 100도가 내려가고 그러니까 일교차가 수백 도 이상 되는 이곳에 토양에 함유되어 있는 물의 양이 사하라 사막에 있는 보다 100배 이상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도 어떻게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쓸 수 있다 하는데 아무튼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산소는 없으니까 만약에 거기다가 누가 햄버거를 먹고 바깥에 버렸다 하더라도 그대로 있겠죠. 근데 단
얼었다 녹았다. 아, 그치?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기압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수분이 표면에는 없어요. 얼어있는 건 있을지 있지만 흙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지만 기압이 0이면 0도 위로 이 돼서 물이 녹으면 바로 기화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햄버거 이때에도 완전히 수분이 다 없어진 아주 동결건조한 것처럼. 동결건조 놀덩어리처럼 돼 있겠죠. 오케이. 고맙습니다. 지금 시간이 약간 네. 오바돼서 좀 늦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네. 예. 예. 오늘 되게 재밌게 저는 재밌게 들었어요.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저 문자 긴장했습니다. 오늘 또 질문을 하실까? 대본이 없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대본에 없는 말씀을 드렸어도 너무 명쾌하게 뭐, 답을 그럼요. 해주시니까 예.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천문학을 가볼 수 없는 곳에 대한 네. 자, 우리 이야기이기 이제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네. 그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제 실례지만 어린 왕대 별은 어디 있나요? 시작해가지고 달에 그 햄버거 얘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저 민정 박사님 먼저 한 말씀 좀 마지막으로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시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우문현답이라 해서 타이틀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사실 긴장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 전공도 아니고 뭐 사실 우문이 중요한데 그래서 긴장했는데 그 긴장에 비해서는 전혀 이 1시간 남짓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그리고 오로라를 다시 꼭 봐야 되겠다, 네. 꼭 보러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태영 박사님, 예, 별 박사님. 예, 오늘 정말 저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는데 너무 또 두 분 박사님한테 또 결례를 한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어차피 예능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처음 말씀드렸듯이 저는 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밤하늘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지구가 있기 때문이고 지구에 아름다운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화성에도 간다라고 하는데 화성이 아무리 좋은 곳에 가봤자 지구의 제일 나쁜 곳보다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지구를 네. 좀 더 보호하고 잘 가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밤하늘의 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그 의문을 많이 해요. 제가 이 어린 왕자에서도 제일 궁금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왜 어린 왕자에는 이 소제목에 전부 다 번호만 붙여놓고 소제목은 하나도 붙여놓지 않았을까. 그런 거 했는데 어쨌든 오늘 실례지만 어린 왕자의 별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 그 이태영 그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 관장님하고 또 우리 그 이화여대 환경공학과의 우리 민지영 박사님 이렇게 모시고 제가 그 우문현답 과학 토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다음번에는 제가 다른 프로그램을 또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도 많이 그 기대를 해주시고 다음번은 우리 커피 이야기입니다. 그 화학을 알면 커피가 맛이 있다. 다음 달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장시간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즐거운 우문현답 토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0,000원 벌었어. 누님